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코스피지수 시원하게 올라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코스닥 시장에서 장중에 1000종목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500종목은 올랐지만 1000개의 종목이 장중에 미끄러졌었다는 부분은 좀 아쉽죠. 정책 부분은요, 어찌됐든 윗방향의 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 PBR 종목군의 흐름, 이 부분은 전체 시장의 랠리를 의미한다. 자, 오늘이요, 어제에 이어서 기아 같은 또 현대차 같은 자동차 종목의 어마어마한 상승 탄력, 신고가 랠리, 그리고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군들의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 빨갛게 물들이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50분 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계좌 불기둥 종목으로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길의 흐름에서도 좋은 수익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이렇습니다. 2월 들어서 조그맣지만 빨간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야 원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자, 국내 증시의 흐름에서 저 PBR주의 의미는 뭘까요? PBR이 낮은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의 주가를 각 기업들이 들어 올려라, 그런 내용일까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분명히 그 얘기합니다. 저 PBR주를 찾아 나서자. 저 PBR주가 오를 것이다. 아니, 저 PBR주가 가만히 있는데 올라요? 저 PBR주가 가만히 있는데 오를 수 없잖아요. 누군가 사야 오르죠. 오늘의 기준에서 저 PBR주로 일컬어지는 지주사들, 또 금융지주사들, 또 현대차, 기아,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청산 가치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에서 수급이 누적적으로 들어와 있던 종목군들, 거기에 연기금이 지금 매수 강도가 굉장합니다. 오늘 탄력받은 종목군들 상당 부분이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현대차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기준에서 현대차예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현대차입니다. 기아입니다. 우리의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의 흐름이잖아요. 현대차입니다. 또 현대차의 기준에서 기아의 흐름도 분명히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2월 첫 거래일에 무조건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오늘 IT주들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또 현대차, 기아,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거래량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습니다. 그 거래량을 수반하고의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들어 올려야만 시장 지수가 가요. 결론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 주력에서의 편입설정 범위와 함께 변동성 종목의 기준을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이러한 시세 분출, 현대차, 기아, 시가총액 5위, 6위짜리 종목에서의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 지금 IT 쪽의 흐름이 굉장히 눌려져 버렸습니다만 저 흐름들이 어떻게 될까요? IT 소부장 쪽, 반도체 소부장 쪽이 움직여야 시장 지수는 견인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얼마요? 27%. 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기준이 크게 반영되고 있고 지수가 크게 움직여주고 있고 종목 검색에서는 그런 종목군들의 기준에 상한가를 이렇게 1월 이후에 상한가 31개 종목에서 초록 색깔 박스 쳐드린 1조 이상짜리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상한가 종목군들. 정부의 정책의 기준에 힘입어서 움직이는 이러한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지주사 성격의 삼성물산, KB금융, 하나금융, 지주, 제주은행 이런 종목이 저 PBR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주가가 올라갔으면 한다. 이런 내용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정부의 목적은. 어찌됐건 시장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 PBR주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야간 교육방송 23시 50분에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낮은 종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지금 채널 돌리면은 지주사 사야 됩니다. 삐삐삐삐삐. 자기 사업이 없는 그런 지주사. SK, 두산, GS, LG 이런 종목군들이 PBR이 0.3에서 0.5에 형성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1%가 아니라 1 이상으로 들어올린다? 그건 주가 왜곡 현상이죠, 오히려. 정부의 기준은 어찌됐건 평균 PBR이 일본의 1.4배나 미국의 4배 이상의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나라도 올리자라는 건데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거지. 단순 예로 한국전력이 지금 PBR이 0.3입니다. 근데 만년 적자예요, 지금. 만년 적자인데 뭐 어떤 방식으로 PBR 1배로 올릴 겁니까? 뭐 국민연금이 막 사대서? ETF 상품 발행해서? 주가 왜곡이죠. 전체 시장의 PBR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저평가 종목,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저평가인 거. 그런 종목의 흐름에 집중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어찌됐든 어떠한 흐름에 어떤 종목이 움직이든 우리는요.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만 딱 넣어둔다면 종목 좀 주세요. 오늘 같은 날 종목 좀 주세요. 인공지능 불기둥 AI 결론은요. SK입니다. 오늘 뭐 종목군들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떠요. 현대차,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SK, 기업은행 뭐 다 난리가 났죠. 전부 뭐예요? 저 PBR주죠. 저 PBR주를 골라줘가 아니라 오늘 들여다볼 종목 주세요. SK입니다. SK입니다. 포착되고 그 무거운 SK 지주사 6.84%의 수익.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에서 뽑아낸 SK. 또 두 번째 기준은요. 삼성화재입니다. 금융지주사 또 금융주들. 이야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자산가치 대비해서 이들의 특성이 PBR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설명을 할 수도 없는 내용이야.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우리나라 지수가 못 가고 있으니까 저 PBR 종목이 올라가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삐삐삐. 궁극적인 목적은 그래서 결국은 지수의 견인이죠. 자칫 잘못하면 왜곡이 돼요. 오늘 평상시에 못 움직였던 금융지주사들 또 증권사, 보험사, 지주사 이런 종목군들이 평상시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왔단 말이에요. 8% 막 10% 그 이상.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쏠리니까 나머지가 또 죽어 내려가요.
어찌됐든 그 내용은 23시 50분에 온라인 교육에서 보시고 그 무거운 삼성화재 이걸 살 수 있을까? 진입 이후에 6.38% 수익. 전부 그래요. 전부. 롯데 지주입니다. 지주사. 롯데 지주입니다. 편입 설정되고 9.27% 상승 이후에 탈퇴 신호까지 차익 실현까지. 또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 1월 31일에도 1,500원 수준에 포착되고 16,000원 하루 만에 포착되고 하루 만에 16,000원 50% 이상의 수익이야. 이야 얼마예요? 제주은행 1,500원에 포착되고 이게 뭐라고요? 핸드폰 9시 11분에 2월 1일 첫 거래일에서 포착되고 나서 롯데제주는 이렇게 포착 이후의 수익률 이게 뭐라고요? 종목 검색기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16,050원까지 올라가고 탈퇴 차익 실현 얼마에? 15,500원 이상에 종가는요 24%씩 올라가던 종목이 종가는 3%로 끝났습니다. 검색기만 있으면 차익 실현 잘 하시잖아요. 여기서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지. 이걸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 PBR 종목이 좋습니다. 윤정도와 함께 하셔야만 그 수익 내는 거야. 에코프로 머티리얼 줍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 줍니다. 15만 1,100원에 포착. 그 이전부터 우리는 진입에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16.47까지. 그 흐름에 그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수익 범위를. 와우. 진입 이후에 9%? 아니지. 그 이상이죠. 진입 이후에 7%? 아니지. 그 이상이죠. 그 수익 범위. 엔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엔캠의 기술적인 부분은 정점이 아니다. 다만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검증받아야 된다. 부럽지 않으세요? 와, 재진입하고 나서 포착되고 11%. 여러분들께 9차 목표 주가 얼마 잡아드렸어요? 9차 목표 주가. 9차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잡아드렸는데 개별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18만 800원, 시간에서 소폭 추가 강세 19만 원 뭐 다 찍어주는 거죠. 삼성물산도 1월 말 교육에서도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삼성물산의 흐름 1월 30일부터 13만 600원, 1월 31일 날 추가적으로 또 포착, 2월 1일 날 또 포착, 13만 원에 포착되고 나서 얼마 15만 원까지 막 다이렉트로 달려갑니다. 지금 이거 설명드리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매수 진입 신호. 진입 신호 이후에 매도 신호 없었어요. 여러분들 증권사 HTS에는 매수 신호라든가 핸드폰에 모바일에서는 매수 신호 이렇게 안 나오죠. 매수 신호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현대차입니다 이렇게 안 나오죠. 현대차 이때 편입만 했어도 얼마예요? 20만 원? 20만 9천 원 갔어. 시가총액 5위짜리 종목에서 이때만 편입해도 5%의 수익이에요. 4%대. 이게 뭔데요? 9시 11분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신청 안 하실 거예요? 오늘 30분 딱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네? 30명 딱 선착순으로. 요거 잠시 후에 넘긴 다음에 여러분들께 샵 3989 문자 보내실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넘겨도 끝이 없죠. 오늘은 뭐 종목 무지하게 나왔어. 근데 나온 종목이 전부 폭등이야. KB금융부터 해서 뭐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어제도 교육해드리고 계속 교육해드렸던 누구요? 기아 목표 주가 11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10만 원 벌써 훌쩍 넘겼고 11만 원 이제 다 도달됐고 4.43%에 4억 200만 주짜리 종목에 그냥 공격적인 매수의 기준 현대차 마찬가지 5%가 넘는 매수 매집의 기준 그 흐름을 바탕으로 왜 매집을 했어요?
실적이죠. 우리나라 2023년 영업이익 1위 현대차, 영업이익 2위 기아. 올해는요 현대차 우리나라 영업이익 2위, 기아가 영업이익 1위입니다. 시가총액은요 5위, 6위. 올라갈 자리가 아주 많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불기둥 AI. 예?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1월 26일 날 포착된 HLB, 엔캠 지금 얼마예요? 18만 원을 넘겼어요. 일주일 만에 얼마입니까? 50%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50%. 나머지 종목군들 마찬가지예요. HLB 그룹주들 폭등 나올 때 또 엔캠입니다. 18만 원 넘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계속. 결론적으로 제주은행 포착되고 나서 포착되고 편입하고 50%. 내일 당장 제주은행처럼 포착되고 그 다음 날까지 해서 포착된 당일날 상한가 그 다음 날 또 추가 폭등해서 50%씩 수익 안 내실 거예요? 기아, 삼성물산 포착돼 있는데 그 다음 날에 수익 안 잡아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상한가 그 종목부터 해서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의 수익, HLB 생명과학처럼 시가총액 1조가 넘는 종목에서의 상한가. 좀 이따가 문자 보내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지금은요. 노란톡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노란톡 입장 선착순 50명입니다. 문자는 선착순 30명인데 벌써 10명 이상 문자 보내셨고 50명만 오늘은 받습니다. 시즌 7의 첫 번째 노란톡방에 1,300명이 훌쩍 넘는 방에 주인공이 되실 분들 당장 내일 제주은행처럼 상한가 그 다음날 추가 폭등 그리고 고점에서 전량 차익 실현 하실 분들만 입장하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잘 보세요. 잘 보셔야 합니다. 시가총액 5위, 6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입니다. 기아의 경우 정확히 1월 22일 날 교육을 해드리고 1월 22일 날 종목 검색에 포착이 됩니다. 얼마요? 85,900원. 106,800원까지 올라와요. 시가총액 5위. 1월 말에 포착돼서 24%의 수익입니다. 자, 시장은요. 1월 달에 마이너스 8%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많이 돌려놨잖아요. 그래서 5%대, 5% 수준의 하락입니다. 아직도. 시가총액 5위, 6위의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주력주의 중요도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주력 종목에 대한 중요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 PBR 종목, 기아의 경우는 저 PBR이 이제는 뭐 아직은 저 PBR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청산하면은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에
PBR이 0.9배였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9,000원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청산하면 10,000원인데 현재 가치의 흐름이 현재 주가가 9,000원에 움직이고 있다. 그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배가 넘어서야 되는 거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1배일 때 똑같다는 거예요. 청산 가치하고. 그러니까 1배 미만은 저 PBR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PBR이 낮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아이 모르겠다. 무조건 낮다. 글로벌 증시 빵빵하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낮다. 그렇게 해서 저 PBR 종목에 대해서 정부가 손들고 나서서 저 PBR의 해소를 기준으로 잡겠다. 그러면 0.91배 유가증권 시장의 0.91배의 이 수준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아는 못 가나 이제 더 이상. 그잖아요. 기아는 가봐야 조금 더 가겠네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아의 경우에 0.9배 기준이 1월 25일자의 기준이에요. 주가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업데이트해서 보시면은 이제는 뭐 1배 수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아는 더 이상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 잘 생각해 보자고. 채널 돌리지 마시라니까. 채널 돌리면 기아는 못 간다는 해석뿐이 안 돼. 그럼 뭘 사야 돼? 기아 빼고 뭘 사야 돼요? 밑도 끝도 없는 지주사 사라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그룹, 삼성그룹 같은 경우 뭐 지주사가 없죠. 지주사 전환이 안 돼 있으니까 뭐 그렇다 해도 삼성물산, 뭐 현대차그룹도 별도의 뭐 지주사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SK그룹, SK. 뭐 사실은 SK만 지주사 성격은 아닌데 어찌됐건. 그다음에 LG그룹의 LG. 또 GS그룹의 지주사 GS, 두산그룹의 지주사 두산. 그럼 그들이 자체 사업 범위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지주사인데 자체 사업도 없고 근데 0.3배, 0.5배 형성되고 있다고 그걸 들어 올릴 거예요? 그걸 ETF 상품 만들어서 막 사재 낄 겁니까? 그거는 무리수가 있죠. 그럼 결론은 뭐냐? 기아의 흐름이 PBR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PER이 너무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막 40조 넘겨놨잖아요. 4억 200만 주짜리 10만 원이면 40조인 거고 10만 6천 원이니까 40조 좀 넘잖아요. 근데 42조 뭐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순이익이 작년 기준에 9조가 넘어요. 그러면 이거 윤정두가 예를 들어서 기아를 통째로 샀을 때 통째로 다 사버렸어요. 주식을 다 사버렸어요. 그러면 4년만 있으면은 40조 하고도 돈이 더 남아. 4년, 5년만 있으면 45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당 수익 배율이 어느 정도냐. 일반적으로 요 주당 수익 배율이 11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조 3천억이면은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가요? 11배니까 99조, 100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100조까지도 갈 수 있다. 다만 이제 100조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대비 2배 이상 올렸을 때, 그러면 PBR이 얼마? 1.8배가 되겠죠. 그래서 PBR이 너무 높다 생각이 되면 서로 맞물려서 조정이 일부 되는 거야. 근데 계속 순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자산가치 계속 높아지겠죠. 유보금이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PBR이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복잡하죠. 복잡한 거 23시 50분에 교육받으시고 결론은 기아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 뭐 저 PBR 하는데 어제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정부 관계자분들 혹은 금융 관계자분들 이번 상품을 이번 정책을 설정하신 분들은 윤정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설마 모르실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2014년도, 2015년도의 정책 2001년부터 폐지시켜줬던 대기업에 대한 또 국내 기업에 대한 유보금에 대한 세금 있죠. 그 부분을 세금을 매길 수도 있으니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라. 어떤 거요? 자사주 매입, 배당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시장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또 개인 투자자 또 국민연금도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있죠. 배당 늘린대. 자사주 이익 소각한데
실적이 뛰어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저 PBR 종목, 아니 저 PBR 종목 어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 한국전력 어떻게 할 거야? 0.3배인데 한국전력 막 끌어올릴 거예요, 적자 회사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양책, 증시 부양책을 내세우는 건데, 예? 앞부분에 진행됐던 그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이 그 이상한 사람이 악 쓴다고 해서 공매도 금지시키고 그런 정책 말고 진짜 시장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저 PBR 종목의 ETF 상품 발행 말고 대기업에 대한 유보금에 대한 세금 부과할 수 있다. 다시금 부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주주환원 정책을 철저하게 진행을 해라.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27%인데 이 두 종목이 못 가는데 시장이 훨훨 날아갈까요? 정부의 기준은 시장이 지수가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이 지금 2,000조 정도 수준인데 2,400조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라라는 거 아니에요? 20% 이상 20% 올라가면 3,000포인트예요. 2,400 가면 3,000포인트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이 가야지. 근데 여기는 지금 PBR이 1.5배 이상인데 그러면 못 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장중에 하이닉스 마이너스 2%까지 밀렸죠. 그런 식으로 정책의 영향이 긍정적인 게 아니라 한쪽에 쏠리고 한쪽은 뭐 무너져 버리는 이런 정책이면은 그건 아니야만 못하다는 거지. 복잡하죠. 어렵죠. 여러분들은 수익만의 목적을 기준 잡으면 돼요. 결론은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LG화학 실적주가 PBR의 영향도 있지만 그 실적주가 실적을 바탕으로 매집을 바탕으로 들어 올려지는 그 흐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흐름, PBR만 낮으면 뭐예요? 실적이 안 나오면 그 흐름 범위에 심리, 명분과 수급이 유입돼야 된다. 기아의 경우는요. 예? 지금의 기준에 이제 1배 수준까지 PBR이 올라서는 못 간다는 얘기야. 앞으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4억 200만 주짜리에 1,780만 주의 매집,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 어제 오늘? 아니지. 1년 동안 매집한 물량입니다. 4%가 넘는 물량을 매집했어요. 주주 친화 정책을 어찌됐든 1월 26일 날 이미 주주 친환 정책을 저 PBR 관련해서의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진행하겠다. 자사주 매입해서 이익 소각하겠다. 배당금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와야죠. 그럼 이 친구는 뭐 1.4배까지 한 40% 더 올라가. 그럼 주가가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야? 고평가야 혼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정책, 정부의 정책 매우 우호적인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시장을 주식시장을 부양책을 내줌으로써 견인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지난해 말부터 계속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전부 공매도 같이 희한한 공매도 금지를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개인 투자자를 힘겹게 하는 공매도 금지해가지고 에코프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추락했어야 될 종목이 90만 원대 훌쩍 넘겨버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반토막되죠. 오늘 뭐 탄력 반등이 나왔다 해도.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기준을 설정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시가총액 5위 탈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현대차의 실적이 월등히 뛰어나고 매집도 월등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뭐 기아가 못 가고 현대차가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둘 다 어차피 가는데 밸류에이션의 기준은 현대차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은. 두 종목 다 뭐 똑같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흐름이 지금으로서는 위로 열려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예요. 현대차 자체가 PBR이 0.6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뭐 기술적인 내용인데 25일 날 기아입니다. 25일 날 기아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네? 종목 검색기에 포착됐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되고 나서 이때 검색기 이때만 포착된 가격이어도 얼마? 9만 원? 지금 이자에 16% 수익이에요. 17%, 18% 9만 원에만 포착돼서 수익을 냈어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스타트라니까요. 이게 스타트인 종목입니다. 이게 스타트인 종목이에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볼 수 있는 위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아의 흐름은 1월 31일입니다.
10만 원에 포착되고 나서도 6%예요. 시가총액 5위까지 올랐던 종목이 6%.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기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스타트의 기준이다. 주력주로서 완성차의 기준에 편입 설정을 잡는다. 채널 돌리면 어떻게 해요? 윤정두가 이렇게 악을 쓰고 기아입니다. 현대차입니다. KB금융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채널 돌리면 벌써부터 자동차 장비 부품 소재를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이들이 더 날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봐도 늦지 않아요. 두 번째, KB금융입니다. 하나금융 지주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왜 오늘에 와서 제주은행 저 꼭대기에 있는 걸 잡아갖고 24%부터 마이너스 3% 끝나는 수치상으로 20% 마이너스 나는 그런 흐름을 왜 가져가? 윤정두 하고만 하면 돼. 대형주의 기준에. 매집된 기준에서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4% 이상의 82,900원의 매수평균 단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까지 오겠죠. 20에서 30, 50%까지. 최소 범위가 13만 원까지 매집의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매집의 기준에 10만 원, 11만 원이 아니라 매집이 매일매일 지금 주식수가 늘어나고 있죠. 매집의 규모가 13만 원까지도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기아, 현대차나 기아나 완성차 똑같죠. 시가총액 뭐 차이도 없고 이제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편입 설정의 범위를 잡고 수익을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핸드폰.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이거를 여러분들 핸드폰에 넣어놓고 불기둥 AI 보여주세요. 띠용 기아입니다. 89,800원. 오 여기서부터 얼마? 18% 20% 수익. 우와. 지금 시간 잠깐 드릴게요. 문자 보내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문자 보내시라고 시간 잠깐 드릴게. 지금부터 문자 보내세요. 방송 집중한다고 못 보내지 마시고 빨리 와라. 옆에 계신 분들한테 빨리 와봐. 문자 좀 보내줘. 윤정두, 불기둥, 나도 이런 기아. 이런 종목에서 좀 대박 좀 내자. 이야, 나도 이런 기아. 현대차까지 때문에 19만 1,900원. 오늘 얼마? 20만 9천원. 얼마 오른 거야 그러면. 18,000원 올랐어요. 10% 가까이 오른 거야 여기서부터. 문자 좀 보내세요. 전체 화면에 그냥 문자 보내시는 방법 다 한번 올려주세요. 한 30초 정도. 문자 좀 보내시라고. 방송 잠시 멈출 테니까. 응? 문자 보내셔서 이 수익 범위 잡아내시라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조절해서 알려드릴게요. 문자를 보내십시오. 지금부터의 기준입니다. 하시겠죠? 예? 다음 방송에서부터는 딱 그렇게 해드릴게요. 문자 보내시는 시간 딱 드릴 테니까 그러면 전체 화면에 문자 보내는 방법 탁 나올 테니까 그럼 그때 문자 보내십니다. 아시겠죠? 이런 수익 범위 좀 제발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이런 수익. 자,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선착순 50명 중에 지금 이제는 20명도 입장 인원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바로 참여하십시오.
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아주 짧게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기아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현대차의 범위도 똑같습니다. 저 PBR주를 잡아라. 현대차의 경우도 저 PBR주로 설정이 됩니다. 0.61배예요. 그래서 수급이 몰렸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1년 동안의 매집이 진행돼 있었어요. 왜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영업이익 우리나라 1위란 말이에요. 23년도 영업이익 1위. 올해는 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크게 확장되니까 정상적으로 회귀가 되니까 2위로 밀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둔화되는 게 아니에요. 순이익이 12조 5천억입니다. 올해 기준에.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 40조를 넘겼어. 시가총액 순위 3위까지 올라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흐름이 쌍끌이 매수,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1,100만 주로 늘어났어요. 어제 970만 주였죠. 1,100만 주로 늘어났어요. 주식수 몇 주요? 2억 1,100만 주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식수도 모르면서 그냥 뭐 저 PBR주예요. 이게 저 PBR이어서가 순이익 대비해서 너무 12조의 순이익을 내는데 시가총액이 40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PBR을 따지고 저평가다라는 걸 따졌을 때는 유틸리티 업종 기준에서나 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미국의 4배인데 미국이 PBR이 4배 이상인데 미국처럼 4배 가야 되지 않느냐. 미국의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MS의 PBR 따져보세요. 10배 수준이 넘는데. 예? 그래서 그 기준에 PBR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왜곡된 현상으로 가시면 안 돼. 예? 지금 여기가 얼마예요? 18만 2천 원이잖아요. 1월 23일입니다. 오늘 얼마? 20만 9천 원이야. 10% 이상. 시장은 붕괴되는데 시가총액 5위의 종목이 내일장 공략하십시오. 내일장 공략하십시오. 매일매일 공략하십시오. 주력주의의 기준입니다.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는 가정 하에서 2월 1일 9시 11분에 여러분들의 핸드폰 종목 검색기 이름이 뭐다? 불기둥 AI V930 현대차가 떴습니다. 20만 원입니다. 2.77에서 20만 9천 원 넘어가요. 사상 52주 신고가가 21만 1,500원이에요. 투권 들면 이제 신고가죠. 신고가 뚫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 어떻게 알죠? 앞에 고점 딱 넘기는 순간 빵 치고 올라가는 거.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종목 요 기준에 아침 개장초 기준에 두 종목 더 있었어요.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3.56, 8%, 9% 가까이 올라. 이게 뭐다? 이게 종목 검색기라는 거야. 윤정도의 설명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윤정도의 38년 노하우가 다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응? 조금 전에 문자 좀 보내려고 그럴 때 계속 방송화면이네. 지금 지금 문자 보내실 시간을 한 20초 정도 드릴게. 예? 그렇게 해서 20초 동안에 문자를 보내세요. 그냥 전체 화면으로 문자 보내시는 방법 올려놔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나도 당장 보자. 자, 지금 문자 보내는 시간 요이 땅 하고 드릴 테니까. 응? 요이 땅. 응? 그렇게 해서 문자 좀 보내십시오. 지금 화면 전체 화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응? 문자. 이거는 지금 QR코드네. 그리고 옆에 문자 오른쪽에 있잖아요. 문자 보내세요라고. 건당 얼마? 100원씩. 그렇게 투자하셔서 100원 보내셔서 검색기 받아내시고 당장 내일부터 검색해서 발굴되는 종목군들 아니 세상에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이 발굴되고 KB금융,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가 발굴돼서 당일 기준에 그냥 폭등 나오는 게 어딨어. 옆에 빨리 사러 뭐라 그래가지고 다 빨리 문자 보내줘. 불기둥 AI, 윤정도 이렇게. 응?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말은 윤정도 가고 화면만 나가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의 기준에 이러한 흐름들 설정 범위 잡아내시고 그리고 결론은 매집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의 흐름이에요. 매집이 형성되어 있는 흐름. 이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 잡아드렸어요. 분명하게 23만 원, 25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18만 원, 19만 원대 잡아드리니까 이게 어떻게 올라가. 근데 결국은 올라가죠.
기아는 이 고점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겨놓은 상태. 기아는. 현대차는요. 뚫고 가야 되는 위치지. 뚫고 가야 되는 위치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당장의 기준에 이런 현대차의 기준에 우리가 주력으로 설정하는 이 기준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제 스타트 범위다. 함께 하셔서 주력주로 채우시고 그리고 오늘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엔캠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엔캠. 응? 단기적으로 110% 올라온 엔캠 같은 종목 주력주 잡아내시고 엔캠의 수익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주 오늘 16%씩 시원하게 올라왔죠. 그 수익 범위 잡아가십시오. 노란떡 오셔서 함께 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똑같은 내용 계속 나오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은행, 보험, 자동차 업종의 강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옥석 가리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 PBR이라고 뭐 종목 발굴했다고 그 얘기 나올 때 조심조심 하시고 제주은행처럼 시가총액이 이제 막 3천억 원대 넘기고 4천억 넘긴 종목의 상한가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 제주은행의 대주지분이 80%에 달해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근데 회전율이 상상을 초월하죠. 자기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회전율. 지금 제주은행의 가장 큰 이슈 범위 중에 하나가 PBR이에요. 정부가 지금 정책을 PBR 올려놓는다고 그러면은 PER이 안 나오는 종목을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한국전력처럼 적자인 회사를 PBR이 낮으니까 뭐 0.3배에서 주가 한 3배 들어 올려서 0.9배까지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정책이 그렇게 되나? 그런 정책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색기에 제주은행입니다. 9,720원. 9,720원. 얼마 갔어요? 16,000원 갔잖아. 이 60%. 거기다가 31일 날 1,600원 안에 1,500원 떴죠. 30일 날. 31일 날 하루 만에 50%대 수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봉이면 상관없어요. 포차고 상한가 21% 수익 났어. 좋아.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폭등이 나와서 쭉쭉쭉 올라가요. 쭉쭉쭉 계속 올라가요. 15,000원, 16,000원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도 할 수 있어야지. 31일 날 15,300원에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강세를 떼서 16,050원까지 올라왔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탈퇴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하셔야죠. 저점에서부터 여기서 따지면 65%, 하루 만에 50% 이상. 근데 왜 여기서 차익 실현 안 합니까? 그 차익 실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QR코드 찍고 노란톡 오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금융지주의 PBR 낮은 상태 그리고 금리가 지금 고점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준에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추세 매매로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주사학은 다르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의 흐름에서의 이 폭발적인 랠리 기준 그 부분을 똑같이 KB금융이든 지금 어때요? PER이 낮죠? PBR도 낮죠? 그거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PBR만 낮아요. 적자에서 막 들어가거나 PER이 높은 회사 들어가면 절대 안 돼. 그럼 누가 그걸 가려줘? 옥석 가리기 누가 해줘? 아니 누가 해주기는 검색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검색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목표주가 지금 제대로 보셨어요? 갭에 대한 목표주가 7만 원 수준. 그리고 나서요. 고금리 인상 시기에서의 랠리, 예대마진의 증가, 예대마진의 스프레드의 증가. 그런 수익 범위의 기준을 잡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뒷부분에 이제 엔캠 나올 거예요. 엔캠의
흐름까지 같이 볼 겁니다. 마지막에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엔캠의 흐름입니다. 엔캠의 흐름.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11%까지 폭등이 나왔어요. 엔캠의 이슈예요. 근데 이 이슈보다 이건 뭐 작년에 나와 있던 이슈, 또 다 알려져 있는 내용. 근데 지금 몇몇 그 2차 전지 추종자들이 거의 뭐 몰빵해라라는 식으로 지금 일반 투자자분들을 쇠뇌시키는 식으로 위험한 발상이죠. 지금 뭐 PBR이나 PER 굉장히 높죠. 와, 2030년에 매출이 20조에 달하고, 그런 소설 같은 얘기들은 뒷부분에 검증하고 대처를 해도 돼요. 결론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해라. 근데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아. 개인들만 뭐 윗방향으로 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파킹의 물량인데 한번 흔들리면은 지난 1월 19일처럼 고점 대비 28%씩 밀려버려요, 하루에.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결론은 검색기에 얼마? 91,200원. 언제예요? 1월 10일. 근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냅뒀더니 결국 또 고점 넘기더라. 이러면 안 된다고. 결국은 에코프로 냅뒀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에코프로 2차 전지 그냥 무조건 몰빵하라.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다니는. 그리고 지금 와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압수수색까지 받은 그런 배터리 아저씨나 무슨 뭐 이상한 선소장 같은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어떻게 해요? 검색기에 뜨고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히면 편입을 하고 윤정두가 내일장 공략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켜보다가 거래 수반되고 양봉이면 편입 설정. 그리고 그냥 기본적이잖아요. 꼬리 달리면 정리야. 차익 실현. 음봉 떨어지면 또 차익 실현. 아니 저점에서 산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인데 우리가 손실 날 일이 있어요? 이거 매일매일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궁금하시죠? 이 동영상만 1시간짜리를 10대 개 이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넘깁니다. 계속 넘깁니다. 계속 넘겨요. 19일 것까지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4번씩 매도 사인 드린 거. 또 이번에 17만 원대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또 3번, 4번씩 노란톡에서 교육해드린 거. 그러고 나서 재차 이런 뭐 급락이 나오잖아요. 매도 사인 드리고 난 다음에. 윤정두 때문에 급락 나오는 아니죠.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추세 부분이 고점을 뚫고 가는데 무조건적으로 1월 19일에 음봉 보고 무조건 폭락할 거야. 이런 내용도 안 된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매집하세요. 이것도 안 돼. 몰빵하세요. 이것도 안 돼. 철저히 기술적으로. 그래서 엔캠의 기준은 최소 거래량이 지금 기준이라고 한다면 최소 400만 주, 5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신뢰도가 쌓인다. 그리고 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의 정리의 기준도 잡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차트 부분에 대한 내용들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23시 50분에 온라인 방송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2월 1일에도 신고가에서 18만 원 넘기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계속 잡아드렸던 이 목표 주가, 고점 차익 실현, 저점 재편입 함께 하십시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